충실히 듣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한 2주 정도를 그저 충분히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합격해요. 꾸준히 따라오셔야 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해가네요, 그죠? 이제 수익 비용하고, 이제 여기랑 회계 변경 및 이론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가끔 나오는 파트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설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드디어 자산부채 자본을 배웠어요.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수익과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배운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 개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몇 개만 좀 새겨보죠. 이 수익이 뭐냐? 수익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란 그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럼 영업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경영활동. 그럼 경영활동에 따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되는 뭐예요?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돈이 벌거나 했을 때 그 효과가 뭡니까? 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성격을 지닌 자본의 변동을 바로 있죠. 수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게 수익을 별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의 흔적이라고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손익을 우선하고 자산 부채가 따라오는 개념을 볼 거냐? 아니야. 자산 부채의 변동에 수익과 비용이 따라오느냐? 주부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 트렌드는요, 그저 분명히 재무 상태표 중심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의 변동에 따른 부차적 개념을 수익과 비용으로 설명해요. 70년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가 재무 정보를 만드는 가치관은 수익 중심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수익과 비용을 먼저 생각하고 자산 부채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요, 명백히 자산과 부채의 변동에 따른 흔적을 부차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본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수익은 발생주에 따라 우리가 측정하게 되죠. 오늘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원칙의 수익과 비용은요,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 현금주의를 배제하고요, 발생주의에 의해서 측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생했다는 이 개념 자체가 언제 수익이 발생했다는 한 스팟, 딱 지점을 그저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모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현금주의보다는 우수하지만 왜 좀 희미해, 두리뭉실해, 뭔가 좀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아, 뭔가 좀 구체적인 거 없어? 그죠? 그런 걸 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있죠. 이걸 좀 구체화한 개념이에요. 구체화시킨 개념. 수정 발생주의라고 하는 있죠. 구체화한 개념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현주의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를 시킵니다. 실현주의.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다 엄청나게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실현주의라는 개념이 측정 요건하고 발생 요건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측정할 거냐, 발생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죠, 측정 요건이하고 발생 요건.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는 실현 요건, 그 다음에 가등 요건 이런 말도 써요. 하여튼.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어떻게 측정할 거냐, 수익을. 그리고 어떻게 발생했다고 볼 건지에 대한 요건을 좀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개념만 주면, 이 용어가. 측정이 바로, 그죠? 그래서 얘기가 보면 측정의 신뢰성이 담보돼야 된다. 적재성이 있어야 되고. 발생 요건은 뭐냐면 수익 잡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수익을 잡는다는 말은 그만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첫날 만났어요. 제 강의료를 여러분한테 받는데 강의료를 첫날 잡으면 될까요? 그게 왜 합리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익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한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수익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 수익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첫날 잡을 거냐, 강의 끝나고 잡을 거냐, 강의 중간에 잡을 거냐, 여러 가지 측정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 효익에 돈 벌 수 있는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측정을 할 수 있을 때 수익 잡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경제적 효익이란 말은 그냥 현금 창출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유입 가능성이 뭐예요? 매우 높아야 된다. 이 두 개가 기본적인 요건이 돼요. 이걸 제가 기본적으로 1번, 이걸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할게요. 모든 수익은 두 개는 다 들어가요.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 잡는다는 것은 어떤 수익 요건에도 다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예요. 여기 바로 있죠. 정상적인 영업 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제조기업이면 원재료를 투입하고 가공을 진행하고 완료되고 물건을 팔고 돈을 회수하고, 그죠? 이 회수된 돈으로 다시 원재료를 대투입하죠. 이 한 사이클을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해요. 시점이 있잖아요. 투입 시점도 있고 진행 시점도 있고 판매 시점도 있고 채권을 회수하는 시점도 있고 다양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 중에 도대체 어느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될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개념이 바로 매출액은, 여러분들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네, 순매출액이고 이거 빼야 되는 거. 그래서 요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수익의 유형별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이제 재화하고 용역으로 좀 나눠서 얘기해요. 수익을, 그죠? 그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재화하고 재화랑 용역이랑 나눠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 수 있듯이 상품 있죠.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기업, 제조기업을 얘기하는 거고, 용역은요, 우리가 서비스 기업 있죠. 용역을 제공하는 저희 학원 같은 그런 기업의 종류가 다 들어가잖아요. 상기업, 제조기업, 서비스 기업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특성에 맞게끔 있죠. 어떤 개념을 줘야지만이 어떤 특정한 요건을 주는 거죠. 이런 요건이 마도 만족될 때 재화는 뭐예요? 수익을 잡자는 이론적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너무 잘 몰라도 되는 이유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번, 2번은 다 들어가요. 1번, 2번은. 1번, 2번은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요. 기본이 다 들어가야 돼요. 1번, 2번이 뭐죠?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는 기본 요건이라고. 두 개가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1번, 2번이라고 생각할게요. 1번, 2번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요거예요. 제가 세 번째고. 이 수익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그에 따른 희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래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련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관련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도 같이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이 말은 수익만 있고 대응하는 희생이 없으면 측정이 안 되면 수익 못 잡게 하는 거지. 맞잖아요. 수익만 있고 비용이 없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관련 원가에 측정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거래와 관련해야 발생할 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번째가 뭐예요? 관련 원가에, 그죠? 이 해당이죠. 이 관련된 원가에 측정이 돼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측정이 돼야 된다.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여기 비용에 구체화된 개념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첫날 우리가 강의 이틀인가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 잡는다 했잖아요. 이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수익을 잡으려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을 잡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별로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기억나요. 대학교 제 4학년 때 시험에 수익 인식 시기에 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펼쳐놓고 그걸 어떻게 외워. 지금 그때 제가 공부해가지고 시험지
썼던 걸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펼쳐놓고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재화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외우지 않고 요거를 딱딱딱 기술해서 그죠? 그렇게 딱 쓰면은 점수가 좋게 나오지. 뭐 외울라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2개 했어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볼게요. 2개는 조금 지금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용역의 이식 요건도 뭡니까? 4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경제적 교육의 유입의 기를 메워놓고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해야 원가를 실현해서 이 3개는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거잖아요. 지금 저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1번, 2번, 3번이랑. 논점이 같잖아요. 지금 용역을 인식하는 부분이 1번, 2번, 3번이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번, 2번, 3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재화를 찾기 위해서, 그죠? 나타나는 개념이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이거 4번, 5번. 용역은 뭐예요? 1번, 2번, 3번 같잖아요, 지금. 그럼 4번 하나만 딱 알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3개는 똑같은 거니까 공통적으로 그냥 같이 묶고 해보죠. 용역이 있으니까 용역은 요거예요. 용역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 바로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용역이라는 거는 진행 정도에 따라 있죠.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예요? 용역은 진행률이 되겠습니다. 진행률의 합리적 측정. 딱 잡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용역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진행률, 그죠? 용역은 진행률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4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죠? 시점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용역은 진행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된 개념이 용역의 수익 인식시키는 뭐예요? 진행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 진행 기준. 자, 그 다음에 우리 재화를 다시 올라갈게요. 그럼 재화는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3개 친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정할 수 있고 3개는 1, 2, 3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화를 표현하는, 재화 수익의 인식 시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개념 2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 할게요. 재화를 수익 잡으려면요,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전이 돼야 된다. 4번째가 바로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팔았다고 보면은 그 해당 자산에 대해서 통제권을 상실해야 돼요. 내가 팔았는데 그 자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으면 판 게 아니에요. 통제권 상실. 통제권 상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2개의 개념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 개념은 여기 바로 요거예요.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된다. 이 말이 뭐예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2번째는 뭐예요? 내가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그죠?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팔았다면 그 자산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권 상실이란 말이에요. 이 2개가 핵심적인 재화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있잖아요. 이 점이 5개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점이 어디냐 이거죠. 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로 판매 기준이 됩니다. 판매 기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재화의 판매는 판매 시점, 용역에 있잖아요. 수익 인식 시기는 진행 시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개념이에요. 그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보면 보세요. 용역은 진행 시점에 수익을 잡고 이거에 만족하는 걸 시점을 보면 잡고, 재화는요 판매 시점을 잡는다 이거잖아요. 합리적이죠. 근데 그냥 정 힘들면 1, 2, 3은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통제권 상실, 이거는요 진행률. 그렇게만 좀 하시면 이거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합리적인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거래 형태별로
그죠? 뭐가 중요한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디테일이 요거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디테일하게 요거 거래 형태별로 물어볼 때가 있다고요. 요거 중에 좀 중요한 거 보는데요. 뭐 가장 쉬운 건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건 맡겨놓고 파는 거잖아요.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물건 맡기는데 수탁자가 팔 때 뭐야? 위탁자의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재고할 때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개만 좀 보세요. 여기. 상품, 시용 판매는 매입의사를 표시하고 상품권은 회수 시점이죠. 상품권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상품권을 만약 팔면 요거는 선수금이 되고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에 뭐야? 수익을 잡아야 되죠. 상품권은 팔았을 때는 무자가를 판 게 아니잖아요. 미리 돈을 받았을 뿐이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상품권을 회수해야지 그건 물건이 인도된 꼴이잖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거고 뭐 단기 할부 판매는요. 장기 할부 판매는 다 인도 기준이니까 여러분들 이미 재고할 때 공부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고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출제가 많이 되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 이건 너무 오바네. 세무일급에서 나온 건데, 이거. 요 중에서 좀 몇 개만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용역에 관계된 것 중에서 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요거가 됩니다. 광고 같은 거 하고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광고. 입장 이렇게 많이 나와네요. 광고. 그러니까 광고는 도대체, 그러니까 KBS랄지 MBC, 그 다음에 신문사 등은 도대체 언제 광고 수입을 잡을 거냐 이거잖아요. 계약했을 때? 아니고요. 광고가 뭐야? 대중한테 전달되는 시점 있죠. 전달되는 시점에 수익을 잡도록 해요. 우리 TV 보면 그저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를 그저 대중하게 방영했을 때 시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잡도록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연 입장료 볼게요. 공연 입장료는 뭐 우리가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누구 할까? 뭐 요새 뜨는 가수가 누구죠? 그래서 그 있잖아요. 가수 콘서트 같은 거. 그죠? 가지 않습니까? 콘서트 누구죠? 노래 가수 박효신? 박효신인가? 좀 노래 잘 하잖아요. 박효신. 그렇죠? 왜 나오나가 생각나지? 나오나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러네. 남진 이런 사람만 생각나네. 자, 그래서 만약에 유명한 가수의 새 디너쇼 같은 거 한다 하면 티켓을 언제 팔아요? 1월 3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공연 그저 하면 그 전년도부터 계속 티켓을 팔 거 아니에요. 티켓 팔았을 때 수익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티켓은 예약 판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공연이 개최되는 시점 있죠. 그때 내가 공연을 했고 용역을 제공한 꼴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기획사의 수익을 잡아라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 있죠. 요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잡는다. 아시겠죠? 행사가 개최되는 실제로. 티켓팅을 미리 한 거 그거 아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자 수익 있죠. 여기 이자랑 이자 같은 거. 사채할 때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액면 이자가 실제 이자 아니죠. 액면 이자는 우리 회사가 주기로 한 명목적인 이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실제 이자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자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 쓰고 어떤 이자를 주고 한 거야?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장 이자를 및 그 시장 이자를 유효 이자율이라고 해요. 사채 발행비 없다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유효 이자율을 그냥 여러분들은 시장 이자로 생각하면 돼요. 유효 이자율이 그것도 시장 이자율이라고 보면 돼요. 비슷한 개념으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이자 수익이나 비용을 잡아야 되겠지. 그리고 배당금 수익은요.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확정을 시켜줘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거죠. 맞잖아요. 주총 때 배당을 할지 말지를 주주들이 결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 인식 시기를 배당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정해요. 확정. 그죠? 확정.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정되는 시점이 주총이지 뭐. 그냥 표현은 배당의 권리를 받을 확정되는 시점 권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를 보고 이론 문제 하나 볼까요? 이론 문제 이렇게 나와요.
82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 이런 문제가 나왔어? 자, 잘못된 거 이렇게 돼 있어. 아, 이것까지 80회 이 정도까지 나옵니까? 이걸 냈다는 거네. 이 문제가 82회가 요거네요. 이 문제구나. 이 정도는 세무위급에서 거진 출제하지 않는데 출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무위급에 있는 거를 여러분의 끄집어 와서 제가 정리를 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 괜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용역은 가장 중요한 게 진행률이잖아요. 진행률을 확률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야지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거는 뭐예요?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률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련 원가가 투입된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둘 중에 적은 금액 있죠. 중에 수익을 요만큼만 인식하는 거예요. 전체 수익을 못 잡고 내가 투입한 원가만 수익 잡는 거예요. 근데 아예 뭐예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면요. 원가 진행률도 모르고 원가 회수 가능성도 아예 없다면 이거는 수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발생 원가만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요거거든요. 요거 개념. 요거를 밑에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지고 받는 있죠. 받았거나 받아야 될 대가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 시가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 맞지. 자, 용역 제공의 거래를 신뢰성 있게, 용역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이 말이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데 잘 모르겠다, 추정할 수도 없고,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도